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위치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지구는 태양 둘레를 약 1도 공전했기 때문에 별자리는 다음날, 전날보다 약 4분 정도 일찍 뜨게 됩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2시간 빨리 떠오르게 되고 계절이 바뀌면 6시간 빨리 떠오르게 되어 다른 별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계절별 별자리는 각 계절의 저녁 9시쯤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말합니다. 시간에 따라 별자리는 계속 움직이므로 한밤중에는 다음 계절의 별자리를, 또 새벽녘에는 그 다음 계절의 별자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쪽 하늘의 별자리부터 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별자리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남반구 하늘의 별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천구 북극 주위에 있는 별자리들을 수평선 아래로 지는 일이 없이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주극성은 이런 별자리에 속한 별들을 말합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자리, 기린 자리, 살쾡이 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가, 그리고 용자리, 케페우스 자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북극성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북두칠성에 있는 지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극성은 북두칠성의 국자에서 머리 부분에 있는 두 개의 별이 되겠습니다. 이 별을 연장해 가서 그 길이의 5배 되는 위치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카시오페아의 W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를 양쪽 변을 연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길이를 5배 해가면 역시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케페우스의 우측변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우측변을 연장해서 역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빠르게 가게 하면 별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자, 별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구의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은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여기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별들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한 바퀴를 돌고 또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어느 계절이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극 근처에 있는 별들은 보면은 지평선 아래로 졌다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북극에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1년 내내 밤새도록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은 사계절 별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북극 근처에 있는 어떤 별자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자리 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북극성이 있고요. 여기 작은 국자 모양이 있는데 이 별자리가 바로 작은 곰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각형 모양의 별자리가 있죠. 이것이 케페우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린 자리가 있는데 일부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선이.
그리고 여기 큰곰자리가 있죠. 큰곰자리에서 유명한 별자리라기보다는 성군이라고 부르는데 국자 모양의 별무리, 이것을 우리는 북두칠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북두칠성도 있는 이 큰곰자리도 이제 북쪽 하늘에 있는 사철별자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곰을 둘러싸고 있는 길게 늘어서 있는 별자리, 이것이 용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곰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여기 길게 용이 몸을 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 큰 곰의 이제 이 꼬리가 보이죠? 꼬리 부분에 있는 것이 북두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각형의 별자리 케페우스죠.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에디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가 의자에 앉아있는,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옆에는 케페우스의 부인인 카시오페아가 있습니다. 카시오페아나 케페우스는 또한 이것은 가을철에 잘 보이기 때문에 흔히 가을철의 별자리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이 긴 기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살쾡이도, 이것은 이제 봄철의 별자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큰 곰자리도 봄철의 별자리를 분류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북두칠성은 거의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별자리들이 바로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북두칠성을 이용하면 많은 별자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국자의 알파별과 베타별을 연장해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것이 바로 작은 곰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두칠성의 국자 부분에서 이쪽 변을 연장해 가면 마차부의 카펠라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베타별과 델타별을 연장해 가면 이제 쌍둥이 자리나 반대쪽에 있는 헤라클레스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목동자리에 이 손잡이를 이제 계속 연장해 가면 목동자리의 알파별 아크투루스와 처녀자리의 알파별 스피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국자의 이제 뒤쪽 변을 연장해 가면 사자자리의 알파별 레굴루스를 찾을 수 있고, 반대로 연장해 가면 백조자리의 알파별 데네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봄철의 별자리는 사냥개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바다뱀, 까마귀, 목자, 머리털, 처녀, 천칭자리가 있습니다. 봄철에 보이는 1등성으로는 사자자리의 레굴루스,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처녀자리의 스피카가 있습니다. 봄철의 별자리는 봄철의 대곡선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철의 대곡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국자 자루 부분을 휘어져 있는데, 휘어진 곡선을 따라서 선을 연장해 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밝은 별이 바로 아크투루스입니다. 목동자리에 있는 별이죠. 그리고 더 연장해 가면 처녀자리에 스피카라는 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봄철에 볼 수 있는 1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의 대곡선을 이용하면 목동자리와 일단 처녀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별자리들은 이 별자리와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처녀자리 위쪽에 머리털 자리가 있고, 그리고 처녀자리 머리 위쪽으로는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아래쪽에는 천칭자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봄철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봄철의 삼각형은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와 그리고 처녀자리의 스피카, 그리고 사자자리의
이 꼬리 부분에 있는 별인데 이건 이등성입니다. 데네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사자자리 물음표 아래에 있는 밝은 별, 이게 1등성인데 이건 레굴루스입니다. 이 레굴루스를 이용해서 좀 더 긴 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범철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범철의 별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범철에는 북두칠성이 잘 보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이 위쪽에 보면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하늘에서 사철 보이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범철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큰 곰자리는 범철의 별자리로도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곰이 있고 이 꼬리 부분에 북두칠성이 있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보면 이제 또 물음표를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 이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낮 시클이라고 부르는 성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별자리가 아니고 뭐 사자자리의 일부를 이루는 성군, 그리고 북두칠성도 별자리는 아니고 큰 곰자리를 이루는 일부 성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자자리 남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처녀자리가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가 있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자자리, 검검자리, 그리고 처녀자리가 있는데 처녀자리가 이 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인데요. 여기 밀이삭이냐, 뭐 보리삭이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스피카인데 이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보시면은 더 많은 이제 별자리들이 보이는데 긴 이제 바다뱀 자리가 있습니다. 별자리 중에서 이제 가장 긴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봄철에서부터 봄철이 오기 전에 이제 늦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이 들어갈 때까지 보일 정도로 긴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놓여 있는 게 6분위 자리, 6분위는 각도를 재는데 사용하던 전체 기구입니다. 그리고 컵 자리가 있고 그 옆에 까마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별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개 자리가 있고, 그리고 큰 곰, 이 큰 곰 자리가 있죠. 이 큰 곰 자리 밑에 이제 여기 살쾡이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여기 머리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냥개 자리가 있습니다. 사냥개를 따라오는 방망이 모양으로 생긴 목동 자리, 목동 자리 옆에는 왕관 자리가 있습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의 별자리는 밝은 별자리로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 정갈자리, 공수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두운 별자리로는 뱀주인자리와 뱀자리, 헤라클레스자리, 돌고래자리, 화살자리, 작은 여우자리, 방패자리가 있습니다. 여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은 여름철의 대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의 대삼각형은 데네브와 베가, 그리고 알타이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데네브는 이 은하수에 잠겨 있고, 그리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베가와 알타이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베가는 직녀성, 알타이르는 견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별을 찾으면 데네브는 백조 자리에 있고, 베가는 검은고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르는 독수리 자리에 있으므로 세 개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다른 별자리는 이 별자리들과의 위치관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여름철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 가운데가 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 가까이 밝은 세 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의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별들입니다. 이 별들의 이름은 데네브, 베가, 알타이르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어보면
대내부는 십자 모양을 이루는 별들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넣어보면 이렇게 백조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대내부는 바로 꼬리에 해당됩니다. 대내부는 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는 요 검은고 서양의 이제 리라죠. 리라 모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직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알타이르는 견우의 이제 동양에서는 견우성이라고 부르는 별이고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별을 찾으면 별자리 세 개를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람 모양이 있고 뱀이 이제 몸을 감은 그런 모습인데 이 남자를 이제 뱀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뱀은 이제 뱀자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를 이제 국제천문연맹에서 구역을 나누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나눴기 때문에 뱀자리는 두툼하게 났습니다. 88개 별자리 가운데 둘로 나누어진 별자리는 뱀자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패 모양의 이제 방패자리가 있고요. 그 남쪽으로 가시면 이 남쪽에는 이제 궁수자리가 있죠. 켄타우루스인데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은하 중심이 있는 우리 은하 중심이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궁수가 겨누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갈입니다. 정갈을 하늘에 올려놨기 때문에 정갈이 난폭해지는 걸 염려해서 이제 공수가 활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 정갈 자리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길게 꼬리가 꼬부러진 것이 굉장히 좀 그럴듯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정갈 자리에는 붉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또 밝은 별입니다. 보통 흔히 이제 1등성 이상의 밝은 별들을 전부 1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타레스도 그런 1등성입니다. 근데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백조자리와 이 여름철의 삼각형, 이 삼각형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자리와 작은 여우자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화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보면 예쁜 이제 돌고래 모양의 이런 별자리가 있죠. 이것이 돌고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름철의 별자리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를 빠뜨렸네요. 여기 남자가 거꾸로 이제 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헤라클레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의 밝은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페르세우스 자리, 고래 자리, 물병 자리가 있습니다. 좀 어둡고 작은 별자리로는 삼각형 자리, 염소 자리, 양 자리, 물고기 자리, 남쪽 물고기 자리, 조랑말 자리, 도마뱀 자리가 있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찾는 법은 가을철의 사각형이라 부르는 페가수스 사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이 4개의 별이 사각형을 이루고 이 사각형의 말에 이제 배꼽에 해당되는데 이 배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드로메다의 머리가 시작돼서 안드로메다의 별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 쪽으로는 물병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또 반대쪽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물고기 자리와 고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름철의 별자리인 백조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의 별자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늘 가운데 오는
요 사각형의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별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요 별, 가을철에는 이제 일등성 밝은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등성인데 이 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이름들을 보면 알페라추, 시트, 마르카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참마, 하늘의 말, 참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라고 부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페라츠 아래쪽에 이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안드로메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 남쪽으로 이제 줄에 묶인 두 마리의 물고기가 보이죠. 이것이 물고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가시오페아 자리와 케페우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별자리는 이제 토마뱀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보면 이제 삼각형 자리가,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안드로메다를 집어삼키려고 온 이제 괴물고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물을 깃는 사람이 있죠. 이 별자리가 물병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페가수스 앞에 조그마한 또 머리만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랑말 자리라고 부릅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의 밝은 별자리로는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와 마차부에도 밝은 일등성이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별자리로는 웹불스 자리, 토끼 자리, 용골 자리, 개 자리, 에리다누스 강자리 등이 있습니다. 겨울철의 별자리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과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그리고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라는 이 세 개의 별을 이하면 거의 정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겨울철의 육각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겨울철에는 일등성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육각형을 이루는 별들은 이 6개의 밝은 별들인데 그것은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 쌍둥이 자리의 폴룩스,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의 리겔, 황소 자리의 알데바란 이렇게 6개의 별들이 육각형, 다이아몬드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철 육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각형을 찾으면 6개의 별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까이에는 이제 붉은 별, 베텔게우스가 있는데 이 별은 오리온 자리의 오리온의 이제 겨드랑이에 해당되는 별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의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밝은 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하늘 가운데 보면 밝은 별 6개가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철의 육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하나의 밝은 별이 있죠. 자, 이 별들의 이름을 보면 이제 카펠라, 폴룩스, 프로키온, 시리우스, 리겔, 알데바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베텔게우스라는 별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별자리 선을 이어 보면은 이제 이 카펠라는 오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차부 자리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이 폴룩스는 이제 쌍둥이 자리, 양쪽에 이제 사람 모양이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키온은 이제 작은 개 자리인데 별 두 개가 이제 별 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시리우스 자리가 있습니다. 자, 큰 개 자리가 있습니다. 큰 개 자리는 시리우스가 그 중에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리겔이라는 별은 오리온 자리에 다리, 왼쪽 다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은 황소 자리에 이제 황소의 눈에 이제 해당되는 별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펠라는 암염수를 한 마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펠라는 염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암염소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룩스와 이제 이 카스트로는 서로 이제 쌍둥이인데, 예전에는 이 카스트로가 더 밝았는데 지금은 동생인 폴룩스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로키오는 이 작은 개자리에 있는 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별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어두운 별자리가, 이것이 웹불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큰 개자리 시리우스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조그만 별자리 토끼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별자리가 여기 좀 일부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에리다누스강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는, 오리온이 이제 오른쪽 팔을 들고 있죠. 그래서 베텔게우스는 겨드랑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이제 허리에 해당되는 세 개의 별이 있는데, 이것을 오리온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해당되는 게 리겔, 왼쪽 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남반구의 별자리를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반구에는 켄타우로스 자리, 남십자 자리, 용골 자리, 검부리세 자리, 황새치 자리, 고물 자리와 같은 밝은 별이 있는 별자리가 있고, 또 돛자리, 재단 자리, 화학로 자리, 조각실 자리, 공기펌프 자리, 이젤 자리 등 많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북반구에 비해서 별자리들이 작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 많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남반구에서 특히 밝은 별들이 모여있는 이 켄타우로스 자리와 남십자자리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십자자리는 4개의 별이 십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 널리 알려진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남반구에는 남극성에 해당되는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극점을 잘 모르는데, 남십자자리에 십자를 이루는 이 긴 변을 따라 연장을 해가면 남극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 긴 변의 5배 정도를 연장해 가면 그것이 남극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십자자리 옆에는 어두운 암흑성운이 있는데, 이것을 석단자루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밝은 별 2개가 보이는데, 이 별이 알파 켄타우루스라는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별자리가 켄타우루스 자리이고, 켄타우루스 자리 중에서 제일 밝은 별이 알파 켄타우루스입니다. 근데 켄타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소유격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식으로 부르면 알파 켄타우리, 베타 켄타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켄타우루스 자리의 첫 번째 밝은 별, 베타 켄타우루스는 두 번째로 밝은 별이 되겠습니다. 알파 켄타우루스가 유명한 이유는 이 별이 삼중성인데 A, B, C 3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C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프록시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켄타우루스 A라는 별은 우리 태양과 거의 비슷한 별입니다. 이 별 주위에 만약에 행성이 있어서 태양을 본다면 태양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남반구에는 남극점에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극성이라는 별이 없죠. 그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 바로 이 지점이 남극점인데, 이 점의 주위에 이제 밝은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극성은 없고, 남극성 가까이 있는 별들 중에서 밝은 별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특이한 모양을 이루는 별을 이용해서 남극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기 보면 십자 모양을 이루는 별이 있어요. 이것이 남십자성이라는 겁니다. 남십자성의 십자를 이루는 여기 이제 긴 변,
이 변을 이어가면 이 방향으로 5배 정도 이어가면 이제 남극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십자성을 이용을 해서 남극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십자성 말고도 이제 그 옆에 밝은 별이 또 2개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켄타우루스 자리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으로 이어주면 이제 남십자성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켄타우루스가 이제 역시 또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궁수 자리에 있는 이제 이 켄타우루스와 그리고 이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이 켄타우루스가 좀 헷갈리겠는데, 그래서 이 궁수 자리에 있는 이제 그것은 켄타우루스가 아니라 사티루스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정갈을 사이에 두고 사티루스와 이제 그리고 켄타우루스가 이제 같이 이제 겨누고 있는 걸 보죠. 여기는 켄타우루스는 이제 사실 이제 이리 자리인데 짐승을 잡았습니다. 제 창으로 그런 모습이고, 여기 있는 사티루스는 이제 이 정갈을 겨누고 있죠. 자, 이 알파 켄타우루스가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알파라는 켄타우루스의 알파별, 여기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켄타우루스 이제 배 밑쪽에 남십자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별자리들의 이름을 좀 찾아보면 이것은 이제 별들의 이름이고요. 알파 켄타우루스를 뭐 리길 켄타우루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남십자성을 이루는 별들 아크룩스, 가크룩스, 미모사 이런 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켄타우루스 자리 옆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 자리다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가 사실 여러 개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돛자리, 뭐 고물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여기 나침반이죠. 나침반 자리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자, 별자리 이름을 보면은 자, 여기가 고물자리, 여기는 이제 앞부분 용골자리, 돛자리, 그리고 여기 나침반자리 이렇게 4개의 별자리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반구의 별자리 이름 중에는 뭐 남반구의 특이한 동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극락조, 공작 이런 이제 황새치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각칼 자리니 아니면 시계 자리니 망원경이니 이런 별자리 이름들이 또 붙어 있는데, 새로 발명된 문명의 이기들의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을 하는 데 쓰이던 뭐 컴퍼스니, 직각자라니, 이제 8분위 뭐 이런 이름도 붙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